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는 피해자 측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해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직장 내 갑질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요. 과연 직장 갑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의 과정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러니까 대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라 이런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좀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11월이었죠. 우리 예. 대법원이 그 양금덕 할머니 등 그 징용 피해자 예.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그 강제징용의 어떤 위법성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네. 그 양금덕 할머니 등에 대한 어떤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고 네. 예.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예. 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게 결국 손해배상, 결국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예.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원고들에게 어디로 얼마를 보내면 되는지 예. 이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임의 절차에 따라서 서로 협의에 따라서 이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예. 원고 측에서는 이것을 좀 협의하에 돈을 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재차 요구를 했지만 세 예. 차례 모두 지금 거부를 해서 예. 이제 남은 것은 어떤 임의적인 어떤 금전 지급은 물 건너 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해서 그런 이제 판결의 이행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네. 강제 매각 절차를 밟는 과정은 그럼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돈의 어떤 그 근본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의 그 상표권, 특허권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예. 압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묶어둔 것을 두었고 이제 이 압류 이후에 남은 것은 결국은 매각해서 현금화를 하고 예. 이것을 이제 권리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예. 그런 절차가 지금 남은 것이고요. 예. 지금 그 첫 번째 절차로서 매각 명령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된다고 하나요? 지금 뭐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같은 경우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 있는데요. 네.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은 뭐 지금 한 8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는 나왔지만 예.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이 매각 절차에서 이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감정에 들어가는 어떤 기간이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금방 나오고 예. 예금 채권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이제 액면가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데 예. 이것은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은 이러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감정에는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재산의 어떤 강제 집행에 비해서 이 미쓰비시 중공업 소유의 이 특허권, 상표권의 그 현금화 절차는 예. 다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올 연말까지는 걸리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한 건을 어떻게 보면 핑계로 지금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도통신에 따른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또 다른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런 한국과 일본의 정부 사이의 어떤 이런 시각차나 견해차를 어떤 줄일 수 있는 좀 좁힐 수 있는 법률적인 해결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로 그 고노다로 외무상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예. 이거는 진짜
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제징용 소송은 그 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 예. 한국 국민이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고요. 네. 다시 말해서 개인 간의 소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간의 소송이 한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 일본 기업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한다는 것은 한국 법에 의하면 당연한 거고 국제법에서도 이거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개인들 간의 송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네. 이러한 그 판결이 집행되면 그 뭐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네. 사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인 거고 예.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뭐 양국 외교 당국이 뭐 협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뭐 법률가의 입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 결국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예. 그러한 집행을 그 일본 정부가 나서서 막는 것은 예.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이고 이 판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이나 누가 이것을 뭐 손댈 수도 없거니와 되돌릴 수도 없거니와 네. 이런 것들을 왜 어떤 고리로 삼아서 경제보복을 일삼는지 저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바이고요. 네.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저희가 어제도 이제 다뤄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저희가 어제 다뤘던 거고요. 근데 어제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도 사실 그 온라인에서 보도된 내용의 뭐 댓글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어떤 지인들이나 다 이제 궁금증이 너 모호하다. 네. 이 기준이 좀 쉽지 않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일컫는 것이고 또 가령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좀 쉽게 네.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근로기준법에 지금 76조의 2를 신설을 해서 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를 하겠다.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예. 네.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고용주, 사용주에게도 그런 책임을 물리겠다라는 것이고 예. 이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법에다가 명백하게 규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해석을 하면서 예. 그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우리의 법률 문화가 예. 앞으로 이제 형성이 될 것인데요. 예. 그 문화의 이제 기준이 되는 법률 조문을 보면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예. 그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 징표를 가지고 예.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될지 안 될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예. 것들인데요. 네. 뭐 간략하게 예를 든다면 예.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네. 특히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다른 직원들은 다 해도 되는데 네. 너는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그런 차별적인 취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보일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 대 소수의 어떤 그런 구도를 이용해서 예. 소수 특정인을 집단으로 따돌림을 한다든지 또는 의사와 상관없이 뭐 음주나 흡연, 예. 회식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면서 예. 이것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지위 및 관계 또 어떤 업무의 적정 범위 밖에 있는 행동을 시키거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사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건 지위 및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회식 자리를 만들라. 회식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영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야, 너 회식 좀 만들어라. 너 왜 회식이 있으면 좋지 않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너는 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데 회식을 안 하려고 해? 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네. 강요를 한다거나 네. 이러면 이거는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입을 수 있는 거죠. 아래 이제 그 부하 사원이 느끼기에는 네네. 그럼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인정되기 쉬운 요건이 되려면 예. 이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런 지시를 이렇게 바로 빠릿빠릿하게 예. 따르지 않았을 때 네.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를 한다거나 예. 그러면 괴롭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이제 비슷한 건에서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술자리를 계속 마련을 못했더니 야 그럼 너 사유서 써와라. 그렇게도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든지 또는 뭐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은 좀 수긍하기 어려운 예.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면 예. 받아들이는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죠. 예,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를 할 때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 그 근로기준법은 76조의 3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 약간 문화가 그 사람이 약간 좀 유별나다라는 어떤 그런 주위의 인식 때문에 2차 가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이러한 경우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 이렇게 괴롭힘의 피해를 당했을 때 네. 제3자가 나서서 예.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줬다라는 점에서 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신고 이후에 그 사용주는 해야 되는 이제 의무들이 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네. 조사한 경우 그러한 어떤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라고 예. 하면은 이제 그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서 그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예. 배치 전환 또는 유급 휴가 명령을 내리는 어떤 그러한 이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적당히 넘어가라. 이 정도는 그냥 좀 덮고 넘어가자.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용주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적당히 묻고 넘어가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 취급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주가 오히려 행위자에 대한 어떤 징계 의무, 예. 그다음에 배치 전환 의무 같은 것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예.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는 사용주의 어떤 그러한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말고도 직장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서 이것도 좀 알아보면 네. 이 채용할 때 뭐 직무 능력에 관계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부모님 직업을 면접 시에 물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묻지 못하게 하는 채용 절차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질문이 또 금지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같이 개정이 돼서 예. 이제 약칭 채용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4조의 3을 보면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라는 규정이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뭐냐면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어떤 신체적 조건에 대한 것은 이제 수집하지 말라라고 예, 했고요. 그다음에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 그다음에 혼인 여부, 예. 그다음에 재산 이런 것들은 수집하지 말아라 예. 앞으로는. 그리고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예. 학력, 직업, 재산. 그러니까 구직자의 가족들의 어떤 학력까지도 수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도 예. 예전에 이제 공무원들 할 때 보면 예. 가족들의 어떤 그런 뭐 아버지가 어딘 대학원 직업, 나왔고 뭐 네. 부모님은 어디에서 일했고 뭐 이런 거 막 다 예, 카드에 예, 작성하도록 예. 했었거든요. 이제 예.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다 금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뭐 아직도 저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7일부터 이 채용 절차법이 시행된다는 내용까지 오늘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